지금 내 나이 50세. 지난 세월을 돌아보면 나름대로 파란만장한 인생을 살았다. 어린 시절부터 많은 꿈을 품었고 그 꿈을 이루기 위해 최선을 다하며 살아왔지만 중년에 들어서면서 예상치 못한 위기가 찾아왔다. 내 인생의 중요한 부분이 송두리째 무너지는 사건을 겪게 되었다. 그 사건은 내가 가진 모든 것을 잃게 만들었고 한때는 인생의 방향을 잃어버린 채 방황하게 만들었다. 아내와의 오랜 사랑이 끝나고 자녀들과의 관계마저도 멀어지게 된 순간 나는 내 삶의 기반이 모두 흔들리고 있음을 느꼈다. 가정이 주던 따뜻함과 평온함이 순식간에 사라졌고 나는 깊은 상실감 속에서 혼자가 되었다. 가족과의 이별은 나를 더없이 고통스럽게 했고 그로 인해 몸과 마음에 깊은 상처를 입었다. 내가 이루어 놓았던 경제적 안정도 한순간에 사라졌으며 결국 나는 옷 몇 벌만 남은 채 새로운 시작을 해야 했다. 그 후로 2에서 3년간 나는 방황의 시기를 보냈다. 매일매일이 힘들었고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몰랐다. 나는 계속해서 과거를 돌아보며 후회했고 내가 왜 이런 선택을 했을까? 다시 그때로 돌아갈 수 있다면이라는 생각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나는 다시 마음을 다잡기로 결심했다. 더 이상 과거에 머물러 있을 수는 없었고 나에게 주어진 새로운 삶을 살아가기로 마음먹었다. 그 후에 내 삶은 돈을 벌기 위해서만 살아온 시기였다. 나는 돈의 노예가 되어 오로지 경제적 성공만을 목표로 삼았다. 잠을 줄여가며 일했고 그 결과 지금은 많은 사람들이 상상하기 힘든 부를 이루게 되었다. 하지만 마음속의 허전함은 여전히 사라지지 않았다. 경제적으로는 성공했지만 마음은 텅 빈 채로 살아가고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나에게 다시금 작은 행복이 찾아왔다. 지금 나는 딸과도 같은 소중한 사람과 함께 지내며 다시 행복을 찾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비록 그 행복이 언제까지 지속될지 알 수는 없지만 지금의 이 순간을 소중하게 여기며 살아가고 있다. 과거로 돌아가 모든 것을 바로잡을 수 있다면 그렇게 하고 싶겠지만 이미 벌어진 일은 되돌릴 수 없다. 시간은 흐르고 쏟아진 물은 다시 담을 수 없는 법이다. 과거의 상처는 여전히 남아있지만 지금은 그 상처가 조금씩 아물어가고 있다. 나는 현재의 작은 행복을 소중히 키워나가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그 행복이 나에게 주는 평온함을 감사히 받아들이고 있다. 이 모든 일이 시작된 것은 약 13년 전이었다. 그때는 내가 30대 후반이었고 그 시절 나는 여러 가지 선택을 하며 인생을 살아가고 있었다. 지금 돌이켜보면 그때의 선택 중에는 분명 후회스러운 부분도 있었다. 하지만 그때의 실수와 후회들이 오늘의 나를 만들었고 나는 그 경험을 통해 많은 것을 배웠다. 비록 그 당시의 선택이 나에게 큰 상처를 남겼지만 그 상처를 통해 나는 더 강해질 수 있었다. 지금 이 이야기를 적는 이유는 나 자신에게 더 솔직해지고 마음의 안정을 찾기 위해서다. 지난 시간 동안 나의 인생은 많은 굴곡을 겪었고 그 과정에서 나는 스스로를 잃어버리기도 했다. 하지만 이제는 그 모든 경험이 나를 더 단단하게 만들었다고 생각한다. 이 글을 통해 나의 이야기를 공유함으로써 누군가에게는 작은 위로와 공감을 줄 수 있기를 바란다. 삶은 언제나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방향으로 흘러간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 과정에서 우리가 어떻게 다시 일어설 것인가이다. 나는 내 인생의 여러 굴곡을 지나면서 그 사실을 깨닫게 되었다. 그리고 지금 나는 다시 일어나 새로운 삶을 살아가고 있다. 내가 민서를 처음 본 날은 햇살이 따사롭게 비치던 어느 봄날이었습니다. 새로 이사온 아파트의 현관 입구에서 여자아이들이 모여 이야기하며 장난을 치고 있었는데 그중 한 아이가 민서였어요. 몇 주가 지나며 민서와 그 아이의 어머니로 보이는 분과 함께 있는 모습을 몇 번 더 보게 되었죠. 그분은 세련되고 따뜻한 인상을 풍기는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종종 엘리베이터에서 그들과 마주치게 되었고 먼저 인사를 건네며 자연스럽게 인연이 시작되었어요. 당시 저는 37살로 결혼한 지 11년이 되었고
두 아이의 아버지로서 가족을 위해 열심히 살아가고 있었어요. 직장에서도 어느 정도 자리를 잡았고 아내와 함께 차근차근 모은 돈으로 신도시의 새 아파트로 이사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아내는 부동산에 관심이 많아 몇 번의 이사를 통해 자산을 불려왔고 저도 직장에서 그룹사 교육과장으로 진급한 상황이라 모든 것이 안정적으로 느껴졌어요. 저희 가정은 아이들의 학업에 관심이 많았는데 주말이면 제가 아이들 공부를 봐주고 있었습니다. 평일에는 회사에서 늦게 퇴근하는 경우가 많아 시간이 부족했지만 주말에는 아이들과 시간을 보내며 학습을 도왔죠. 특히 딸 주희는 초등학교 4학년으로 수학과 영어에 많은 시간을 투자했습니다. 수학은 교과서와 문제집을 풀면서 문제 해결의 원리를 설명해 주었고 영어는 동화책을 함께 읽으며 대화를 나누는 방식으로 공부했어요. 주희도 열심히 따라와 주었고 학교에서도 상위권 성적을 유지했죠. 이럴 때마다 저는 뿌듯함과 자부심을 느끼곤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내가 윗집에 사는 민선의 가족과 친해지게 되었다고 말해 주었습니다. 민서 엄마와 자주 이야기를 나누며 가깝게 지내게 되었고 그날 저녁에는 민선의 부부와 함께 식사를 하기로 했다고 하더군요. 그렇게 저녁에 근처 호프집에서 민선의 부부와 우리 부부가 처음으로 자리를 함께하게 되었습니다. 민선의 가족과의 첫 만남은 매우 즐거웠어요. 민서 아빠인 동영 씨는 저와 동갑이었고 증권사에서 일하는 펀드 매니저로 활약하고 있다고 했어요. 대화는 자연스럽게 아이들 이야기로 흘러갔습니다. 민서는 주희와 같은 학년이었고 학원에 다니며 공부하고 있다고 하더군요. 민서 엄마 수경 씨는 밝고 다정한 분이었는데 아이에 대한 애정이 가득 담긴 대화를 나누며 서로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우리는 종종 4명이서 모여 식사를 하거나 아이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기도 했습니다. 각자의 가정 이야기도 나누고 때로는 노래방에 가서 스트레스를 풀기도 했죠. 시간이 지나면서 자연스럽게 가까워졌고 아이들 역시 서로를 잘 따르며 좋은 친구가 되었어요. 그렇게 지내던 어느 날 아내가 조심스럽게 저에게 말을 꺼냈습니다. 여보, 수경 씨가 우리 주희랑 민서랑 같이 공부하면 좋겠다고 하더라. 주희도 괜찮다면 민서도 같이 가르쳐 줄 수 있을까? 라는 제안이었죠. 저는 주희에게 물어보았고 주희도 민서와 함께 공부하면 좋겠다고 하기에 흔쾌히 수락했습니다. 그 후로 매주 주말 민서는 주희와 함께 우리 집에서 공부를 하게 되었어요. 처음 몇 주는 민서와 주희의 학습 진도를 맞추느라 시간을 보냈지만 곧 두 아이가 함께 잘 따라오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수학과 영어를 중심으로 가르쳤는데 민서는 밝고 성실한 아이로 배우는 것을 즐기고 있었어요. 민서가 문제를 풀며 웃을 때면 그 순수한 모습이 참 귀엽고 사랑스러웠습니다. 주희와 민서가 서로 도우며 학습하는 모습을 보면서도 흐뭇한 미소가 지어졌죠. 민서 엄마 수경 씨는 종종 민서가 잘 배우고 있다며 감사의 인사를 전해왔습니다. 그녀는 아이의 교육에 매우 관심이 많았고 아이가 학교와 가정에서 잘 성장해 나가기를 바라는 마음이 컸던 것 같아요. 우리는 민선의 가족과 함께 주말마다 시간을 보내며 더 가까워졌고 아이들도 서로에게 좋은 친구가 되어가는 모습이 보기 좋았습니다. 이렇게 서로의 가정이 가까워지면서 우리는 함께하는 시간이 많아졌습니다. 주말에 함께 외식도 하고 때로는 피크닉을 가기도 했죠. 아이들은 서로 경쟁하면서도 도우며 성장하고 있었고 저희 부부와 민선의 부부도 좋은 이웃이자 친구가 되어갔습니다. 민서와 주희가 함께 공부하는 동안 저는 아이들이 어떻게 서로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는지 지켜보며 만족감을 느꼈습니다. 저희 가족과 민선의 가족은 이웃으로 시작했지만 이제는 서로를 응원하고 의지하는 친구가 되었습니다. 아이들도 함께 성장해 나가면서 각자의 꿈을 키워가고 있었고 저는 그 과정에서 아이들에게 도움이 되어줄 수 있어서 참 다행이라는 생각을 했습니다.